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봇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가격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기술은 아직인데 돈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장이 아니라 이미 선택이 갈라진 장입니다. 사람을 대체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버틸 수 없어서 로봇이 깔리고 있어요. 임금은 올라가고 공장은 멈추면 안 되고 기업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언젠가 잘 될 기술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바꾸는 인프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로봇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이 판 위에 생산이라는 현실을 깔고 있는지 그 순서만 봅니다. 지금부터 미래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움직인 돈 얘기만 합니다. 돈은 기술이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될 거라고 믿게 만든 곳에 먼저 깔립니다. 지금 로봇이 그 구간이에요. 아직은 가정이 많고 숫자도 어설프고 실적도 답답한데 이상하게도 밸류는 먼저 튀어오르죠. 왜냐하면 이번 로봇은 멋있는 신기술이 아니라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깔아야 하는 비용 구조의 변화라서 그래요. 공장이 멈추는 리스크,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공급망이 갈라지는 현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옵션이 됩니다. 오늘은요, 로봇을 잘 될 것 같냐가 아니라 자본이 로봇을 어떻게 비싸게 만들고 있는지, 그 비싼 값이 어디서부터 깨지거나 더 커지는지 그 구조만 깔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보조 엔진으로 2차 전지는 딱 한 가지 역할만 합니다. 로봇이 늘어날수록 배터리는 결국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이라는 역할. 그 정도만 씁니다. 장면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사람이 빠진 야간 공장. 불은 켜져 있는데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로봇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이 진짜로 열리면 로봇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 인프라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요. 이제 본론입니다. 로봇 밸류가 왜 이렇게 비싸 보이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로봇을 기존 방식으로 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하는 짓은 이거예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판매, 수량과 단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걸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밸류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PER로 재면 답이 안 나오고 PSR 그리고 수량 곱하기 가격 이쪽으로 논리가 옮겨가요.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PSR 10배라는 기준도 사실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임시로 합의한 일종의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넘어가면 너무 위험해. 이 정도면 아직 이야기할 수 있어. 그 경계선입니다. 그럼 개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보면서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때 바로미터를 어떻게 잡느냐? 제가 실전에서 쓰는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복잡한 척 안 하고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비쌈의 성격이 보입니다. 첫째, 미래 매출의 실체가 수량인지, 수주인지, 플랫폼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로봇도 다 같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협동 로봇은 공장에 들어가면 대체로 B2B로 팔리고 사이클이 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지금은 영상이 화려하지만 매출로 찍히는 구간은 아직 멀어요. 대신 표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 번 굳으면 시장이 잠깁니다. 부품사는 또 다릅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구동계는 완성품이 들면 물량이 정직하게 따라옵니다. 다만 여기는 단가가 정해져 있고 마진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PSR 10배라도 완성품 회사의 10배와 부품사의 10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성품은 미래에 네가 시장을 먹을 거냐를 묻는 10배고 부품사는 물량이 진짜 늘 거냐를 묻는 10배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비싸다가 아니라 헷갈린다가 됩니다. 둘째, 빅테크가 만든 시장인지를 봅니다. 이게 요즘 멀티플이 올라간 핵심입니다.
예전 로봇 테마는 로봇 회사가 로봇을 잘 만들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얘기하고 빅테크가 시장 자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봇 회사가 매출을 잘 내기 전에 산업 전체에 돈이 먼저 깔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티플이 커집니다. 시장 입장에서 이건 언젠가 팔릴 물건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갈 판,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판이 커질 때는 개별 기업의 숫자보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와 옵티머스, 이런 축이 중요해져요. 개인이 여기서 잡을 감은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로봇을 잘 만들까가 아니라 이 회사가 로봇을 끝까지 밀어붙일 체력이 있나, 이거예요. 빅테크는 실패해도 계속 학습비를 더 넣습니다. 로봇의 원가에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AI 학습비가 들어가거든요. 학습비는 많이 넣으면 좋아지고, 좋아지면 시장을 먹고, 시장 먹으면 또 더 넣습니다. 이 구조는 1등 아니면 2등이 먹는 구조로 흘러가요. 그래서 멀티플이 꿈값이 아니라 승자 독식 구조값이 됩니다. 셋째, 병목 하나를 정해서 거기를 본다입니다. 로봇은 병목이 너무 많아요. 법과 규제, 손, 소프트웨어, 가격, 신뢰, 안보. 그런데 시장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느 한 점이 풀리는 순간 밸류를 확 다시 매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구간의 병목은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로봇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연속 동작을 안정적으로 이어붙이는 소프트웨어가 기준선을 넘을 때입니다. 로봇이 한 동작을 보여주는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고 움직이면서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연속성은 어렵습니다. 이게 풀리면 휴머노이드는 쇼에서 노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노동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사람 월급이냐, 로봇 감가상각이냐. 여기서부터 진짜 매출이 생깁니다. 그럼 질문 하나. 10년 뒤에 로봇을 제일 잘할 대기업 그룹사는 누구냐? 이건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데 논리를 분해하면 오히려 깔끔합니다. 로봇을 10년 뒤에 잘한다는 건 로봇을 한 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가진다는 뜻이에요. 첫째, R&D가 쌓인 기술 베이스가 있느냐. 둘째, 양산을 밀어붙일 제조 체력이 있느냐. 셋째, 판매와 신뢰를 가져올 브랜드와 유통망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쪽이 결국 엄지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 축이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기술 베이스를 인수했고 브랜드와 유통망이 있고 하드웨어로 시장을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키운 방식으로 로봇도 키우려는 욕망. 넥스트 갤럭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현대차 축이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양산 체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전기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부품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관점이 붙으면 여기는 생산 쪽에서 유리해집니다. 즉, 삼성은 제품화와 브랜드, 현대차는 양산과 공급망, 이렇게 강점이 다릅니다. 개인은 여기서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프레임만 잡으면 됩니다. 로봇은 누가 더 잘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며 밀어붙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자, 다시 밸류로 돌아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싸 보일 때 개인은 뭘로로 비교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안전한 비교법은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 한 줄입니다. 너의 현재 매출이 아니라 네가 3년 안에 보여줄 실행력의 가격이 붙은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보다 실행력이 프리미엄이에요. 내년에 시장이 보는 건 실적이 터졌느냐가 아니라 약속한 걸 진짜로 밀어붙였느냐입니다. 플랫폼을 공개했느냐, 양산 계획을 당겼느냐, 고객사를 구체화했느냐, 부품 내재화가 됐느냐, 생산량 목표를 올렸느냐.
이걸 해내는 기업은 같은 숫자여도 PSR 10배가 아니라 20배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영상은 화려한데 실행이 느리면 멀티플은 확 꺾입니다. 그래서 2026년 키워드는 딱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실행력 검증. 이게 내년에 주가를 가릅니다. 여기서 보조 엔진 하나. 2차 전지는 어떻게 붙느냐? 로봇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2차 전지가 주연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더더욱요. 다만 로봇이 노동으로 들어오는 순간 배터리는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휴머노이드는 이동하고 버티고 반복 작업을 합니다. 그럼 필요한 건 더 가벼운 배터리, 더 안전한 배터리, 더 오래가는 배터리, 더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늘면 ESS도 같이 붙습니다. 전기는 더 많이 쓰는데 전기 요금은 흔들리고 피크는 더 세게 옵니다. 로봇을 돌리는 공장은 전기를 싼 시간에 사서 필요한 순간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로봇의 선행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현실화될수록 수요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뒤에서 받쳐주는 바닥 역할로 붙습니다. 즉, 로봇이 과열이든 아니든 구조적으로 전기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2차 전지의 포지션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로봇을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 여기서 욕심이 생기죠. 안 담으면 소외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기준부터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로봇은 같은 뉴스, 같은 차트를 봐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라질 수 있어요. 가볍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질문입니다. 이 로봇 테마를 주식으로 옮길 때 구조적으로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쪽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첫째, 인프라 위치가 먼저 잡히는 쪽. 공장 안에 깔리는 순서가 앞인 라인. 둘째, 자본의 흐름이 먼저 몰리는 쪽. 빅테크 축과 함께 판이 커질 때 먼저 반응하는 라인. 셋째, 공급망의 순서가 먼저 열리는 쪽. 완성품이 늘면 물량이 정직하게 따라오는 라인. 여기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기준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테마 후보군이 묶이는 방식도, 확인 순서도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방금 이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 순서가 이어져 있고 증권가 선별 기준 테마군 묶음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준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올인장이 아니라 분할장입니다. 로봇은 변동성이 큽니다. 실적이 아니라 기대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오히려 심플해요. 첫째, 대장과 축을 먼저 잡는다. 삼성축, 현대차축, 그리고 글로벌 기준으로 테슬라축. 둘째, 부품과 밸류체인은 물량이 늘면 따라오는 곳만 본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핵심 구동계처럼 연결이 직선인 라인. 셋째, 나머지는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비중을 낮춘다. 로봇은 금액으로 승부하면 멘탈이 깨집니다. 수익률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대장급이 눌릴 때 옵니다. 그때는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가격이 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 로봇은 기술이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먼저 생산이라는 현실을 깔아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봇은 첫 페이지냐, 중간 챕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은 첫 페이지가 맞고 자본은 이미 중간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이 생깁니다. 현실은 아직인데 밸류는 먼저 달립니다. 이 괴리감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뒤늦게 따라가고 비싸게 삽니다. 반대로 괴리감이 왜 생겼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내년에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거고 실행치를 못 보여주면 같은 로봇이라도 멀티플이 빠르게 정상화될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
수익이 되는 구간을 만듭니다. 지금은 정답을 맞히는 장이 아니라 기준을 갖는 장입니다. 돈은 기술을 사랑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이 이미 시작된 곳으로 움직입니다.